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딱상주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우리는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역사상에 이런 날이 있었나 싶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대단한데요. 지난주에 5일 내내 우리 시장은 양방향으로 사이드카가 매일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 심리도 정말 지쳐가고 있는 7월인데요. 간밤에 뉴욕에서 나온 소식도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은 완화되나 했는데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대규모 공격 여부는 최종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은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다음 주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이번 주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도 버텨낼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나스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지난 어제죠. 하이닉스 ADR도 8% 이상 또 낙폭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 짚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부에는 우리 유세백 전문가님과 성기배 소장님 모셨는데요. 유세백 전문가님과 먼저 시장 진단 긴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네. 5일 내내 이제 사이드카 이렇게 발동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피곤하셨죠? 피곤했다라고 딱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장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완전히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박스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2주, 3주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선 전기전자 업종 삼전 닉스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빨간색 부분들이 거의 띄진 않았지만 제약 쪽이 아무래도 좀 빨간불을 좀 켜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그 라인 쪽은 기술 이전의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힘을 굉장히 못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쓰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예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없고 일부 제약 쪽에서만 좀 빨간불을 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왜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안에서도 미국 시장 그리고 기존 과거 사례들과 합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돌파할 만한 구석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럼 순환매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지속적인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사실은 예.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외신들에서도 이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관련해서 너무 좀 충격이 있다. 그렇죠. 너무 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 코스닥 시장이라던가 중소 종목들 굉장히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5%, 7% 내지는 두 자릿수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시장이 완전히 변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제약바이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것인가? 이게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았던 조선이라던가 뭐 다른 쪽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수급이 반도체 결국에 실적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저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지금 뭐 쉽게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예전처럼 다이나믹한 상승은 보여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우상향할 거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게 순환매는 아직이지만 우리가 쉽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반도체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버릴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버릴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어저께 시장만 잠시 놓고 봤었을 때 네.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밀렸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부족할까라고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유가 금리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크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70불까지 밀렸었다가 100불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압박이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 FOMC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에게 할인율이 높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들이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었다. 결국에는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전 닉스도 좀 밀렸다.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갑자기 뭐 7%, 10% 이렇게 빠진 게 어제 하루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레버리지 수급 여기가 이제 강하게 좀 미끄러졌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밀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폭을 좀 키웠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3.5조를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1.3조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신용 레버리지 청산 압력을 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는 게 알파벳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알파벳이 지난주에 좀 미끄러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투자비 때문에 그랬어요. 네. 투자비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파벳이 밀렸고 테슬라도 전기차가 좀 괜찮게 판매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투자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 적자를 기록하니 여기에서 미끄러졌는데 근데 인텔은 올라갔습니다. 네, 인텔은 매출을 잘 찍고 있고 투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업황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지금 언제 돈으로 들어와라고 이렇게 시장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분석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성기배 소장님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이 진짜 그냥 매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5일 내내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또 잘 없었던 일이죠.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5일 내내, 네, 그렇죠. 장중 내내 양쪽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 구간이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이게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이게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한 주 좀 어떠셨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 대한 명쾌한 답은 내리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그동안 고객 예탁금 자체가 140조 이렇게 몰린 상태에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거의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정도 되는 데다가 이제 ETF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매매 대금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시장보다도 ETF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코스닥은 완전히 반토막 정도가 났는 거거든요. 예.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 변동성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 폭이 그야말로 뭐 기본 하루에 5% 7%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또 레버리지는 뭐 2 곱하기니까 네. 더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쪽에 시가총액이 벌써 뭐 50% 60% 육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5% 빠지고 삼성전자가 한 5% 빠진다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7, 8%까지 급락을 하다가 조금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이게 당분간은 피할 수 없다.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많이 사진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얼마나 사고 싶은 투자자들이 많았겠어요. 문제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좀 애매하죠. 그때는 매일매일 어쨌든 오른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단도 많이 제한된 것 같고 그때는 만스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6,500포인트가 깨지는 흐름까지 나오니까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사도 내가 괜찮을까? 막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고요. 맞아요. 예.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또 고점권에서 한 8,200, 300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네. 거의 막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래서 물린 투자자분도 많고 하실 건데, 이 또 사고 싶은 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사고 싶은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또. 그래서 항상 시장은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볼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 사기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의 경험칙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하기는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하기로는 아직도 좋은 시점이고 또 그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적인 분석으로 막 아무리 타고 잘한다 하시는 분이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막 굉장히 잘 본다는 분이나 또는 거시 경제를 아주 잘 본다는 분이나 말을 하면은 하루는 맞았다 하루는 틀렸다가 길게 보면 또 자기 자리를 찾아오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한마디로 골 때리는 시장이다. 뭐 네.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답은, 주식의 정답은 길게 보는 거잖아요. 길게 보시고요. 또 분할 매수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자산을 조금씩 지켜가면서 이렇게 길게 보시는 게 답이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걸 맞출 생각은 지금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맞추긴 어렵지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차트 어려운 한번 볼까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지금 코스피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죠. 그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내년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물량이 없으면 못 판다. 앞으로 장기 계약으로 5년짜리 계약을 이렇게 해가는 거지 아무나 주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수익은 매출은 늘어날,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피크를 좀 찍었다고 보는 데가 있으니까 계속 좋은 매출이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을 볼 것이고요. 자, 그런데 주가는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주가를 항상 보실 때는 22평선 요 녹색선이 이렇게 상승 방향을 치고 올라갈 때까지만 열심히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멀리도 며칠 있으면 주가가 반등해서 크게 올라오고 하는데 22평을 꺾인 이후의 시장, 그죠? 요거는 한 달 선이기 때문에 세력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밑에서는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올라오면 부딪히고 올라오면 부딪히고 하는 흐름이 잘 보여집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2평 이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타나고 또 대반등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바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중바닥이라도 이렇게 앞선 시점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주면 더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외바닥, 이제 상바닥을 찍으러 가는 거죠. 월요일 날 뭐 조정을 받는다면 월요일 날 또 상바닥 부근이니까 매수 기회를 한번 봐도 되겠고. 자, 코스피는 그래도 사실은 아주 양반입니다. 이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닥 흐름은 이렇게 22평선이 꺾이고 급락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더 심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이런 22평선을 조금 내가 좀 한번 더 크게 그려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2평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도 특히나 이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그때는 이게 산을 하나만 딱 만들고 끝나진 않거든요. 쌍봉도 만들어주고 돌파 패턴도 나오고 그게 계속 6천, 7천, 8천, 9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9천 돌파 이후에 이제 9천 돌파 이후에 지수가 꺾이기 시작할 때 역시 22평선 그러니까 이 이평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주고 뭐 어떻게 보고 뭐 맹신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하나의 약속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2평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거의 자 고점에 반등을 주면서 부딪히고 떨어지고 또 반등을 주고 또 부딪히고 떨어지고 여기도 살짝 못 미쳐서 떨어지고 이게 지금 22평선이 저항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선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주가가 부딪히고 올라오고 부딪히고 올라오고 하는 흐름인데 지금은 반대의 흐름인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진다. 자, 낙폭 과대한 시장의 매매 타이밍 요거는 장기적인 투자분들은 조금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뭐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22평에서 낙폭이 길어지면은 지금 뭐 전쟁에다가 고유가에다가 굉장히 들리는 소리가 안 좋고 또 주가가 빠지잖아, 그죠? 그럼 빠지고 오늘 금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날 또 빠진다면은 이것도 역시 매수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뭘 차트를 보고 그러시나 이걸 갖다 주식을 하려면은 뭐 길게 보고 가야지. 길게 몇 년 이랬더니 나는 60년도 보유하는 종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워렌 버핏 이야기라 60년. 아,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이 스펙타클한 다이나믹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막 지르는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런데 투자에서는 빨리빨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빨리빨리 내 계좌가 녹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단타를 즐겨했거든요. 네. 즐겨했는데 이렇게 쭉 오래 이제 이 시장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IMF 때 그냥 그 삼성전자 뭐 5천 원짜리 갖고 있을 낀데 그냥 또는 2002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그때는 하이닉스였어요. 네. 그때 500원, 600원 했거든. 담배 한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배 한 몇 보로 그냥 없다 치고 그냥 버려 놓을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나서 보니까 좋은 기업들은 크게 오르는 걸 10년 뒤에 보니까 20년 뒤에 보니까 30년 뒤에 보니까 정말로 놀랄 만한
그런 성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남 분들은 그런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금요일날 조정 크게 받았고 요즘 시장 하락이 크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거의 막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고 저도 사실은 금요일날 시장 보는데 한마디가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쵸. 아무래도. 뭐 예. 딱 입을 딱 연락하면은 이 욕이 막 나올라 그래. 이제 시장을 괜히 시장 보고서.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지금 팔 수는 없거든요. 이미 이만큼 빠진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반등을 기다려 보자.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는 살 때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신규와 그리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눠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님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속보가 나왔는데 젠슨항이 엔비디아와 SK그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어쨌든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어쨌든 줄줄이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다음 주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MC도 있잖아요. 네. FOMC도 있고 지금 뭐 유가 관세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금리 동결의 이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통보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시장의 큰 흐름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FOMC 주요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AI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투자비를 얼마나 더 많이 써서 잉여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좀 많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는 떠오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지난주에도 증권사에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 루머들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HBM의 실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격, 출하량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뭐 삼성전자 성기배 소장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분기가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증권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1%만 높아지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정말 수십조 원이에요. 벌어들이는 돈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그 고점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더 큰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10,000포인트 간다?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존에 저 밑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아 오셨던 분들은 지금도 느긋하게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는 방향성은 지금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탑 티어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현금 흐름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6,400포인트, 500포인트가 바닥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맞추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그때도 뭐 바닥 뭐 계속 박스 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례 없던 시장이 펼쳐졌고 거기에서 조정을 30% 정도 받았는데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판단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다음 상승 구간이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레버리지의 문제점은 분명히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소화를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방향성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면서 핵심주 약간 대응 을 추가 분할 매수 아까 성기배 소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분할 매수 이런 전략들 굉장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이 뭐 50%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렇다고 싸니까 접근을 한다. 기존의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지금 저렴하니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섣부르고 실적으로 굉장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실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주가는 더 미끄러집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 하시고 지수 기준으로 판단을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6,650포인트가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분할 매수를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6,40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요인들은 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지만 유가가 또 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의 증시의 변동성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줄이고 핵심주는 좀 계속적으로 포트에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줄이고 핵심 종목들을 담을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시장을 진단하면서 전략을 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뭐 쉽지 않겠죠. 일단 뉴욕 장세가 좀 어려웠으니까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함께 운영하는 그리고 2부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 총 4분이 함께 우리 공부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리고 테마맵, 공략 종목들 AS, 우리 종목들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종목을 담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부방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도 조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양쪽에 계신 전문가님께서 많은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김혜 소장님, 그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종목을 뭘 사는 게 사실 지금은 쉽지 않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좀 찾아보자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뭘 사야 되느냐? 제일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물어보면은 시장이 좋으면 뭐가 확실하게 오를까요? 시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비중이 시장에서 큰 종목이 올라야 시장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 오르면 삼성전자 이닉스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상한 종목을 잘못 사면은 그 종목은 시장 오르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이닉스는 4%가 수익 나든 5%가 수익 나든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도 사실은 전번 주에도 시장 완전히 막 학을 뛰는 시장이었잖아요. 이 사투리를 모르시는 분은 학을 뛴다 이러면 잘 모를 건데. 알아요? 네. 예, 사투리가 아닌가 보죠, 그럼. 학을 뗀다 사투리가 하여튼 아니지 않나요? 뭐 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시장의 흐름인데 그때도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하이닉스예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제 매매를 지금의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뭐 한 번에 산다 이런 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달달이 사시라 한 번씩. 그러면은 우리가 하반기 가서 더 좋아지고 내년 가서 더 좋아진다. 올 연말에 오를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사다가 사는 만큼만 수익 나면 되고요. 이게 크게 또 안 올라서 살 기회가 1년이 늘어진다면은 1년 모아서 수익 크게 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투자가 이제 진짜로 진정한 길게 보고 하는 투자인데 오히려 그런 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살 물량이 좀 많은데 조정을 보인다면은 아이고 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한꺼번에 다 사놓고 떨어지면은 내 마음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통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전번주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전번주에도 본주만 매매에서도 벌써 10% 이상의 수익이,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면 두드려 팬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쯤 사서 어디쯤 팔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급락 뒤에 장대 양봉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날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급락 뒤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음봉에서는 어디까지 빠질 줄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시점 같으면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저점 깨면 판다는 생각으로 진입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래 꼬리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갭상승 시에 이익 실현을 좀 한다. 이렇게. 지금 딱 이런 매매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또, 그리고 전번주 몇 회에 벌써 하이닉스를 제가, 원래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잘 추천을 안 하잖아요, 공약을.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하는 거죠. 오르면은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회에 이제 공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전번주에도 역시 월요일날 저점부터 목요일날, 요즘 항상 보면은 금요일이 급락이 잘 나오고요. 뭐 한 수목이 또 주가가 또 좋아요. 희한하게도 계속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말로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시장은 아닌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도 역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요거 지금 제가 아는 뭐 돈 좀 크게 만지는 선수급들의 이 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개별 종목 2배짜리 ETF입니다. 자, 선수들은 여기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 3%만 오르면 자기들은 6%씩, 그것도 돈 한옥가에 막 얼마든지 질러가지고 한옥가에 다 팔 수 있는 물량이 제공되는데 이미 선수급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슈퍼컴까지 돌리는 기관들은 이 종목을 얼마나 단타를 치고 수익을 얼마나 뽑아내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을 판단할 때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인버스입니다.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 날 이 수익이 벌써 12%가 이렇게 14% 올랐네요. 15% 올랐네요. 오르고 반대로 레버리지입니다. 개인들이 겁나게 많이 산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요 차트를 두 개를 딱 해놓고 보면은 시장이 오늘 하이닉스 저큰 삼성전자 거의 비슷하게 놀거든요. 국 빠지고 있네. 접근 안 해야지. 그죠? 그러면은 선수들은 인버스 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고요. 또 인버스가 음봉이 나올 때는 레버리지는 양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을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트레이더라면은 시장을 이렇게 내가 어느 시장을 지금 판단해야 될지, 주식을 사고 싶다는데 인버스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참아야 되겠다. 매수는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부방에 오면은 하이닉스 사는 시점 이야기해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이익 실현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의 큰 수익을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안 하거든. 지금 뭐 안 하기가 사거든. 어려운 네네. 시장이라.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뭐 참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시장이 빠지면 겁은 먹더라고요. 겁은 먹는 그런 시장이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답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이닉스 일단 첫 번째 공략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략 주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테마맵이 제가 무료로 오픈해 드리는데 아주 볼만한 것들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머리 아프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전번에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테마주의 흐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같은 장에도 보면은 조선 기자재 좋았구나. 2차전지 장보 쪽에서 몇 종목이 올랐고 뭐 제약업체도 몇 개 올랐고 에카천연가스 쪽 좀 안 놀던 쪽에 새로운 테마들이 좀 놀았죠, 그죠? 이게 장 시작 땅 하면은 5초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이렇게 꾸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죠. 여기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오르고 빠지는 거를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뭐 SK 스퀘어 같은 게 9%, 현대차 7% 이렇게 종목들을 큼직큼직하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보면은 또 이제 코스닥 시가 총액 종목들을 보여주는 수익률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전이 1.9% 빠졌구나, 에코프로가 7.35%나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목의 정리를 딱 해주면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13% 빠졌고, 어이구 시장이 안 좋네 하는 것들을, 반도체도 안 좋네 이런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창을 보시게 되면요,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여기에 보는 요 빨간색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 한국은 빨간색이죠. 미국은 파란색인데 상승 종목들을 이렇게 순위대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감 시기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에 나가고 상승을 했다는 건데, 요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죠? 뭐 15% 출발해서 상 들어간다든가, 뭐 8%에 있던 종목들이 막 22%씩 올라온다든가 하는 그 변화의 흐름을 요 창에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요 옆에 마지막 칸에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이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아니면 기관이 파는지 신고가인지 거래 대금이 상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수급창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매수 매도, 기관 수급 매수 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종목, 동시 매도 종목,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옆에 창에서 흔하게 이렇게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 테마, 상승 테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차트 따로 켜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차트를 켜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종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차트까지 떠줍니다. 이렇게 차트가 떠주고 옆에 뉴스까지,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마 이걸 쓰다 보면은 습관만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고 보시다 보면은 이제 HD에서 막 이거 키고 저거 키고 전화기 복잡하잖아요, 그죠? 모바일도 되는 거니까 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여기에서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테마맵까지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힘든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공부방에 오셔서 챙겨가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1부와 2부 모두 함께 하시는 전문가 4분이 함께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고요. 앞서 우리 성기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테마맵 가져가실 수 있고, 우리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 AS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시크릿 히든 종목들도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번 주에
네. 방송하면서 네. 우리 이강민 전문가하고 내가 종목이 하나 겹쳤다. 아, 그거 닉스 아니었나? 이렇게 물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SK 이터닉스인데 이터닉스.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예. 굉장히 상승이 컸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는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다 기록을 남겨서 올려드린다는 거. 우리 앵커님 그런 거 종목 좋아하시나 보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참고하시기 부분들도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들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여기서 공개했다고 다 공략하시지 않고 여기서만 여러분들께 장중에 이런 정보들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님,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난주에 좀 희망을 봤던 게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나 여타 뭐 다른 정보들 신재생 쪽이나 로봇 쪽이나 한 번씩 좀 매기가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반도체, IT 투톱을 떼어놓고 본다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할까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방금 얘기 중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지금 흐름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CDMO나 CMO 이쪽 관련해서 실적을 찍어주는 매출을 찍어주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해 주셨던 뭐 다른 섹터 봤었을 때 뭐 태양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SK 이터닉스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쪽도 지금 분명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ETF 쪽에서의 자금들이 지난주에는 인버스로 갔었다면은 다른 후보군들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로봇주 한번 지금 지난주에 흐름이 3거래일 연속 좋았어요. 물론 어저께는 좀 밀렸지만 로봇주 관련해서 왜 시장 참여자들이 왜 관심을 보였나라고 봤더니 삼성전자의 대표 직속 로봇 조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사업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의 사업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 같이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뭐 챗 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그러니까 AI가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로만 움직였었는데 화면 밖으로 이제 나와서 공장이라던가 물류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시대. 넥스트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현대차, 뭐 삼성 계열의 로봇이 산업 그리고 국방 이쪽으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이 거침없이 10배, 20배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저점 확인하고 올라서는 거 아닌가라는 지난주에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등의 핵심이 대기업이 실제 사업화의 스위치를 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시장을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다음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현실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을 때 확장 영역이 알고 계시는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이쪽인데 뭐 자율주행, 물류 자동화 뭐 등등등 이렇게 지금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저는 산업 이렇게 로봇 관련 섹터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진 않는다.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제는 예전에는 다 같이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그리고 대기업들의 서포트를 받는 계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공부방의 시간 관계상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들 이런 거 확인하고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히든주 소개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히든주는 바로 저는 로봇주로 준비를 했고요. 예.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보유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 데이터 부품 조달망과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이 되면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로봇 제조 서비스 사업으로 정체성을 변하는 기업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소장님 공략 종목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세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네, 공략 종목과 함께 히든 종목. 네, 네. 하나씩. 예. 바로도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보면은 뭐 삼천당 제약 완전히 삼천단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종목도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죠? 코롱 티슈진. 코롱 티슈진. 예. 참 한 하한가 한 4방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도 과연 그래 될 것인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크게 급락을 했으니까 이런 실적주에 돈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사실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고요. 자, 매출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미국 5공장, 미국 록빌에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인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도 회사 실적으로 많이 또 업을 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이제 조정 받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머리 위에 이제 이평선이 고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면은 바로 못 가면 물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서 산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했던 초기 국면의 가격대 요 부근 그러니까 지금 한 10% 올랐으니까 요 한 5%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히든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든주는 요것도 이제 북미 LNG 쪽 지금 일성이나 이런 여러 삼성 엠텍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좀 잘났죠, 그죠? 역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또 이제 실적까지 좋아질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매집이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매집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주도 세력들 시장을 종목을 좋게 본 세력들이 길게 보고 가기 때문에 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조정 폭이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돌리는 그런 실적 우량주 요 종목은 우리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힌트를 찾고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형 선사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가벼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이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했잖아요. 예.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동안에 그래도 급등몰이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전선 이쪽에도 또 급등몰이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씩 크게 갔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일 때가 지금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는 죽었지만 종목들은 그래도 불쑥 튄다 해서 이런 저점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좀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뭐 우리 저는 소장님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언제 뭐 우리가 시장 좋은 적 씹은 적 있었나? 올랐을 때는 너무 네. 올라서 쫄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맞으면 급락 맞아서 쫄고 그래 쫄지 말고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무리 안 한다. 더 떨어지면 더 산다. 한 번 더 산다. 두 번 더 산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더 살 수 있을 만큼. 시장을 그렇게 떠날 때는 나가면. 아니다. 그럼요. 저는
용기를 내자. 손가락에 엔터 칠 힘만 있으면 주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시장에서 조금은 또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2부 소식들 꽉 채워서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